안녕하세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조명가게 K드라마 리뷰 강풀의 새로운 쇼에 흥미와 공포가 넘쳐나다란 제목의 인도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고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12.3 내란이 좌우를 따지는 정치적 게임인가? 이 사태를 정치적 입장으로 보는 사람들은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을 정치적 논리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바보 같은 논리이고, 중국이 동북공정과 문화공정으로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이 정치적 생각의 차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고 중국처럼 독재국가나 일본처럼 민주주의를 표방한 전체주의 국가로 국가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결국 반헌법적, 반민주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내란 사태는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 감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이고, 이 내란 잔당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을지 아직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90%의 국민과 극우 일베 집단과의 내전 상태인데, 이 상황을 그냥 정치게임이라 치부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에 우리의 책임도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SNS상에서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극우 일베들의 논리를 보면서도 그들의 행위를 방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신들은 정치 유튜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내란 사태에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내란에 성공해서 독재국가로 바뀌었어도 입을 다물고 살 것입니다. 심지어 이 상황을 이용해서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비판을 일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 K-POP 시위를 이용해 조회수 올리기에만 이용하는 뇌가 없는 국뽕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내란 수기가 꿈꾼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애국자들의 순수한 마음에 기생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는 기생충들입니다.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예전부터 극우 일베들이 댓글을 달면 그들보다 더 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으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혹자는 이 댓글들에 불편해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저는 그들은 이미 논리적인 것을 벗어난 극우 일베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어떤 논리적인 언어로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상식인들이 그들을 좋은 말과 논리로 설득하려 했지만 단 한 사람도 이 미친 광신도들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유튜브나 SNS에서 악마적인 사이버 레카로, 때론 남녀를 갈라치게 하는 혐오 유튜버로, 극기야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유튜버로 성장해 내란 속의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 상황이고, 이 내란 속이야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극우 일베 세력을 뿌리 뽑지 않는 한 계속해서 제2의 윤석열이 등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 게임이 아닌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옳고 그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일상적인 정치 싸움으로 치부하고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거나 극우 일베 세력이거나 지능이 한참 모자란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용어가 아닌 그들이 사용하는 비논리적인 용어로 망신과 조롱을 해서 절대 유튜브나 SNS에서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우리 사회가 바로 선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채널에서 논리적인 척하며 내란 세력의 독재를 옹호하거나 막말로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모든 모욕적인 언어로 그들을 개인적으로 단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극우 일베들에게 다는 댓글들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명가게가 인도 디즈니 플러스 1위에 올랐다는 인도 기사입니다. 초자연 드라마 조명가게는 간단하면서도 매력적인 컨셉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서사를 엮어냅니다. 핵심 전제인 신비한 조명가게는 초월적인 미스터리와 진심 어린 드라마 사이를 번갈아가는 쇼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처음 4개의 에피소드는 시청자를 침울한 공포와 수수께끼 같은 음모에 빠뜨립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후반부에서는 제작자 강풀이 가게의 비밀을 밝힙니다. 정원영이 운영하는 조명가게는 비극적인 버스 사고로 연결된 캐릭터들의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반면 가게는 다른 세계의 영역에 있습니다. 감정적 깊이가 서사를 풍부하게 하는 반면 빽빽한 배경 스토리와 고조된 감상주의는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강풀의 가슴 아픈 시나리오는 때때로 멜로드라마로 기울어지고 중간 시즌의 긴장감은 폭로와 해결책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이 시즌은 확장된 에필로그와 가능한 속편에 대한 티저로 마무리됩니다. 조명가게는 감정적 공명과 생각을 자극하는 아이디어의 강렬한 순간을 제공하여 초자연적 스토리텔링의 독특한 항목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합니다. 조명가게는 현재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에서 인도 순위 1위를 기록하며 인도 시청자들을 폭풍 오열시키며 입소문으로 계속해서 시청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가게에 열광하는 인도 시청자 반응입니다. 한국 호러 스릴러는 언제나 굉장해요. 줄거리는 당신의 두뇌를 가지고 놀고 당신을 좌석 가장자리에 유지합니다. 다음 시즌을 기다릴 수 없어요. 이 시리즈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시청해야 합니다. 너무 좋아요. 스포일러를 보지 마십시오. 에피소드를 시청한 후에 여기로 다시 오세요. 보통 이지영은 1, 2에서 으스스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4, 5회를 보신 분들은 이지영이 얼마나 환상적이고 비극적인 캐릭터인지 아실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지영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법이죠. 지영의 인생. 여러분, 저는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지만 여기서 버릇없게 여기지 말고 시리즈를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놀랍고 시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말하는 것은 진부한 공포가 아닌 다른 것입니다. 뭔가 색다르고 꽤 흥미롭고 클라이맥스를 보는 진정한 즐거움은 설명 영상이 아닌 시리즈를 시청한 후에 찾아올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좋아할 거예요. 지난 7, 8회에 걸친 한국 드라마의 명작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소름이 돋네요. 마지막 쿠키 영상은 드라마 무빙에 이어진 세계관입니다. 말 그대로 무빙 시즌2가 너무 기대됩니다. 왜 그들이 우리를 놀리나요? 이렇게 세련된 드라마는 100년 동안 발리우드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솔직히 너무 좋았어요. 하룻밤 만에 시즌 전체를 시청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전이 좋았어요. 이 시리즈는 일종의 호텔 델루나를 연상시킵니다. 4, 5세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텔도 있습니다. 완전 시리즈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도 간호사이고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무빙과 콜라보하게 되어서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첫 4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화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점이 마음에 들어요. 조명가게와 무빙이 같은 세계관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무빙 드라마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한 재능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저승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시작은 매우 좋았고 미스터리와 서스펜스가 딱 적당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나를 사로잡았고 마지막 2 에피소드는 과도했고 드라마가 너무 많았고 스토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걸작이에요. 스토리가 대단하고 배우들도 훌륭해요. 시즌2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점차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 드라마는 매 순간 가치가 있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저는 지금 5화를 보고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이 소위 공포가 저를 눈물 흘리게 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2024년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숨은 보석입니다. 이걸 보면서 울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조명가게 같은 곳이 있으면 정말 대단할 텐데요. 기대감 없이 이 드라마를 시작했어요. 첫 몇 에피소드의 스릴러가 정말 좋았어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저를 울음을 멈추지 않게 했어요. 훌륭하고 재밌는 시리즈입니다. 다음 시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무서워서 충분히 추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본 최고의 국제 TV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너무 대단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TV 시리즈에 대한 그런 감정을 느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다음 시즌은 4개 에피소드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드라마에 대한 코멘트를 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는 정말 대단해요. 정말 말문이 막혀요.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흥미를 느꼈어요. 놓쳐서는 안 될 드라마가 몇 개 있는데 이 드라마가 그중 하나예요.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다른 매력적인 스토리라인, 영상과 스토리라인은 끝까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전반적으로 끝까지 빠져들게 했습니다. 가슴 아픈 연기를 선보이는 매우 훌륭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김희원의 데뷔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드라마에 대한 첫인상은 연출이 정말 잘 됐다는 거였어요. 감독이 10년 넘게 연출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감명받았고 캐스트도 너무 완벽했고 스토리라인도 완벽했어요. 독특하면서도 관련성이 있는 개념이 완벽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어쩌면 4, 5세기를 보여주는 또 그 경계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인도인들에게 더 흥미를 일으켰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류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향후 발전성이 큰 인도에서 한류의 도약은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 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들이 인도 OTT 시장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후 먹거리 시장인 한류 콘텐츠 시장이 확장을 할까 말까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저 머리 나쁜 내란 수계가 21세기의 계엄을 일으켜 한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이 내란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저 한류의 적 내란 수계가 체포되고 단죄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힘내서 싸웁시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